안녕하십니까? 2026년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핵심 기준과 필승 전략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2014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물도 구제받을 수 있을지, 현재의 미승인 위반 건축물이 양성화 완료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2024년 10월 1일 발표와 전문가 분석을 기반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첫째, 시점입니다. 2026년 양성화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함정입니다. 건축법 위반은 구제되지만 주차장법이나 도시계획법 위반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입니다. 말뿐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항공사진, 과세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국토부의 발표,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가? 2024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의 발표 이후 현재 국회에 11건의 발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추측이 아닌 2014년 실제 데이터와 당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2026년의 기준을 예측하고 성공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시점입니다. 2014년 양성화 사례를 보면 법 시행 2년 전 완공이 기준이었습니다. 즉, 2014년 1월 시행된 특별조치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양성화를 예측해보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 완공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이 2026년 1월에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말이죠. 핵심은 법이 시행될 때 건물을 짓는 것은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2024년 말까지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물이 구제 대상이 될까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소규모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구제 대상은 건축법 위반 사항, 즉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초과 등입니다. 예를 들어 옥탑방 무단 증축이나 방 쪼개기와 같은 대수선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내 집이니까 다 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양성화는 오직 건축법 위반만을 구제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초과와 같은 건축법 위반은 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축으로 인한 주차장법 위반이나 도시계획법과 같은 타법령 위반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 통계에 따르면 주차 대수가 모자라 양성화가 막히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CASE-A, 옥탑방이나 베란다, 무단 증축입니다. 증축 면적이 소규모일 경우, 예를 들어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작은 옥탑방이라면 PASS, 즉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축 면적이 대규모인 옥탑방이나 베란다의 경우 주차장이면 이상 추가가 필요하지만 공간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FAIL 구제가 어렵습니다. 핵심은 면적이 늘어나면 주차장 의무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CASB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소위 근생 빌라의 함정입니다. 상가와 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상가는 134제곱미터당 1대로 비교적 느슨한 반면 주택은 세대당 0.5대에서 1대까지로 엄격합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법을 위반하게 되어 양성화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CASC입니다. 필로티 증축 및 방 쪼개기입니다. 필로티를 무단 증축하여 주차 공간을 폐쇄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차장법 위반이므로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방 쪼개기를 통해 1세대를 2세대로 분할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역시 양성화가 불가능하여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전략 1은 시점 증빙입니다. 말로만 2024년 전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설득할 객관적인 증거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과거 사진입니다. 포털 지도 서비스의 과거 사진 보기 기능을 활용해 항공위성 사진을 캡처하여 2024년 이전 건축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납부 영수증입니다. 재산세, 전기세, 수도세 등 과세 내역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계약서 및 송금 내역입니다. 당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와 통장 이체 내역을 통해 공사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료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확보 방법을 찾아두셔야 합니다. 전략 2는 양성화 절차와 비용입니다. 절차는 건축사 상담을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과 미관을 확인합니다. 이후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한 후 사용 승인 및 등재를 통해 양성화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때 비용은 건축사 설계 비용과 이행강제금 1회분이 건축주 부담으로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설계도면 없이 제가 직접 구청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양성화는 정식 건축 허가 과정이므로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한 현황 측량 성과도와 설계 도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아직 적발되지 않았는데 굳이 돈 들여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성화는 한시적 기회입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매년 반복되는 이행강제금을 평생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실무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 불법 증축을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기준 시점은 2024년 말로 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짓는 건물은 양성화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항공 촬영과 드론 단속이 강화되어 즉시 적발되고 철거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불법을 저지른다고 양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양성화를 위한 3단계 준비를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시점 확인입니다. 내 건물의 위반 사항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었는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둘째, 법령 체크, 특히 레드라인인 주차장법 위반 여부를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이는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증거 수집입니다. 항공사진, 공사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 등을 미리 찾아두십시오. 막연한 기대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2026년 양성화는 미리 준비된 분들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타법령 검토와 주차장 계산은 반드시 지역 건축사와 상담하여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